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볼 내용은 건강사정 얘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강사정 4가지가 있죠. 그 4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서, 자,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의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 대상자들에게 뭔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보건실에서 가볍게 해볼 수 있는 그 사정 방법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검사 방법들. 그 검사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강사정 내용들, 그리고 이 질환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좀 밝혀내기 위해서, 스크리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그 건강사정 내용들. 중요한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건강사정의 순서를 일반적 사정, 복부 사정. 이거 너무 기본 아니에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일반 사정. 문진,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복부는요. 문진, 시진, 청진이 이렇게 앞으로 옵니다. 타진이 와요. 촉진이 와요. 왜 이렇게 한다고요? 촉진으로 인해서 장음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 장음이 막 바뀌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타진하고 청진한다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진하고 타진하고 촉진합니다. 문제 2번 갈게요. 건강력 사정 자료 수집 시 주요 증상 및 관련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사정하기 위해서 PQRSTU를 사용했다. 얘를 설명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봐두시면 돼요. P, 악화 또는 완화 요인. Q, 증상의 질. R, 증상의 위치. S, 증상의 심각성. T, 증상이 지속된 시간, 나타난 시간. U, 증상 이외에 동반된 특이사항. 자, 이것들에 대해서 증상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통증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통증의 악화, 완화 요인, 통증의 질, 통증의 위치, 통증의 심각성. 그러니까 통증의 PQRSTU라고 얘기도 하고 사정을 위한 PQRSTU라고도 얘기를 하니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미을,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타진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러한 타진음이 있어. 이러한 타진음은 이러한 장소에서 들리는 거야. 이러한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타진음이 들려?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제대로 된 검진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상 폐조직에서 들리는 소리 뭐예요? 정상 폐조직. 폐에는 뭐가 많아요? 공기가 많아요. 그래서 공명음이 들립니다. 자, 아동의 폐, 성인의 경우 정상에서 들리지 않는 과학 공명음입니다. 자, 지금 공명음인데 과하다고요. 공기가 차 있는 음이 과도하게 들려요. 아동의 폐에서 들리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에서는 정상적으로 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고창음, 위나 장과 같은 장기 내에 공기가 찼을 때, 위, 장, 비어있는 공간에 공기가 찼어. 그때 들리는 소리예요. 자, 둔탁음은 간이나 비장과 같이 밀도가 높을 때, 자, 공기가 존재하지 않고 허벅지 근육, 뼈, 종양 이런 데서 들리는 소리는 편평음입니다. 문제 4번이에요. 자, 다음은 호흡기 질환 대상자를 신체 검진 시 촉진과 타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자료 내용 중 잘못된 내용 3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흉곽과 폐를 사정할 겁니다. 촉진을 통해 진동음을 사정할 거예요. 진동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낼 때 흉벽이 진동하는 것을 손으로 느끼는 거죠. 증가. 공기가 차 있거나 밀도가 낮을 때 진동음이 떨리는 그 음이 더 크게 느껴진다. 아니죠. 공기가 아니에요. 폐렴이나 폐종양과 같이 폐에 물이 차 있거나 밀도가 높을 때 얘 아니고
공기가 아니고 물이고 밀도가 높을 때 진동음은 증가합니다. 자, 흉막 삼출액이나 술통형 가슴에서 진동음은 감소하게 되고, 자, 없다. 기흉이나 무기폐일 때. 폐 조직의 밀도나 통기 상태를 사정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자세, 흉부 전면 타진. 흉부의 앞부분을 타진하고 싶어. 그럴 때는 반자의 또는 누운 자세. 후면을 타진할 때의 자세. 후면을 타진할 때는 엎드린 자세가 아니라 앉은 자세에서 양팔을 포개고 앞으로 숙인 자세. 요 상태에서 타진하게 됩니다. 자, 공명음 정상폐 조직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공명과도 공명음보다 크게 들리는 저음으로 폐질환, 기흉에서 들립니다. 왠지 그럴듯합니다. 기흉. 공기가 차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기가 차 있으니까 왠지 정상폐 조직보다 크게 들릴 것 같아. 아니에요. 만성폐쇄성 폐질환, 급성기관지 천식과 같이 팽창된, 과잉 팽창된 폐에서 들리는 거고, 고음, 높은 음조의 음악적 소리로 위장과 장에서 들리고 오히려 기흉이 여기서 들려요. 기흉일 때 타지는 고음, 타금, 조밀한 기관에서 나는 소리, 간장, 비장, 폐질환, 폐렴과 흉막 삼출액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밀도가 아주 높은 조직에서 들리는 거, 편평음, 그래서 대퇴근이나 종양에서 들리게 되죠. 문제 5번이에요. 자, 다음은 호흡의 유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기흥,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호흡의 양상, 명칭, 특징, 원인. 호흡의 양상을 보고 호흡의 명칭, 그리고 특징,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흡기와 호기, 요 깊이가 일정하면서, 요 간격이 일정하면서 정상 성인에게서 보여지는 호흡의 양상이에요. 얘는요, 리드미컬하게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러면서 호흡이 없네요. 다시 리드미컬하게 호흡이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호흡의 양상을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린 체인 스톡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체인 스톡 호흡 특징, 호흡이 점진적으로 커졌다가 약해지는 주기가 규칙적인, 여기 포인트 주셔야 돼요. 이 주기가 규칙적으로 보입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따라 일어나면서 호흡 수와 깊이가 증가됐다가 다시 감소됐다가 증가됐다가 감소됐다가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호흡이 없죠. 자, 가장 흔한 원인은 심한 신부전, 다른 원인으로는 신부전, 뇌막염, 약물 과다 복용, 증가된 뇌압이 있습니다. 자, 얘 한번 봐요. 얘도 봤더니 얘만큼 리드미컬하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진 않네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요. 얘는 바이오트 호흡, 비오트 호흡. 1년의 정상 호흡이 한 번의 무호흡에 이어 발생하게 된다. 무호흡과 호흡이 세트를 이루고 발생하게 됩니다. 자, 두부 외상, 뇌농양, 열사병, 척추 수막염, 뇌염에서 보이게 되고요. 자, 얘 봐요. 호흡이 굉장히 수가 많죠. 지금 얘가 한 번 호흡할 때, 자, 숨을 내뱉고 들여마시고, 요걸 한번 주기라고 할게요. 요 한 번 주기 동안 얘는 지금 거의 3번의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얘 뭐예요? 쿠스말 호흡입니다. 호흡수 증가, 규칙적인 깊은 호흡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당뇨병에서 보일 수가 있어요. 당뇨병 포인트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은 비정상적인 호흡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 쓰시오. 호흡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닫힌 세포 기도가 흡기 시 열리면서 폭발하는 소리. 공기가 분비물을 지나가거나 호흡 중 얇게 막힌 기도를 통과할 때. 자, 기도가
기도가 이렇게 얇아진 거죠. 이 직경이 얇아진 거예요. 그때 공기가 지나가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만성, 폐성, 폐질환, 폐부종, 폐렴에서 들리는 소리, 악설음이에요. 자, 큰 기도에 분비물이 있는 경우에 들리는 소리, 수포음. 자, 수포음은 언제 들려요? 폐렴, 우려성 신부전일 때. 좁아진 기도를 흐르는 공기, 기도를 흐르는 공기. 천명음, 천식에서 들리고, 기도폐색에서 들리고. 협착음, 후두나 기관 상부 기도가 붓거나 염증성 조직 이물질로 인한 폐색일 때 이 기도가 훨씬 더 좁아진 거죠. 크롭, 급성 후두계염, 기관지 폐색일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막의 염증으로 마찰이 생기는 것. 늑막, 마찰음, 늑막염, 폐렴, 결핵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문제 7번이에요. 객담 생성은 호흡기 자극에 의해서 증가하고 객담의 색깔, 냄새, 양, 점도, 혈액, 존재 등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다음은 폐질환에 따른 객담의 특성을 나타내어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비감염성, 염증, 과정, 무색 혹은 맑은 점액. 비감염성일 때. 세균성이다. 그럼 맑은 이런 얘기 안 나오죠. 세균성 감염. 다량이고 진한 노란색, 녹색의 화농성 객담입니다. 화농성의 포인트. 폐렴, 구균성 폐렴에서 객담의 특성. 녹슨, 쇠빛 객담. 자, 바이러스성 기관지염에서 묽은 점액성 객담.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에서 객담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폐종량에서 분홍빛의 점액성 객담. 혈액이 섞여 있는 겁니다. 자, 폐수종에서는요, 다량의 거품이 있는 분홍색 객담. 폐에 물 찬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품이 있어요. 폐농량, 기관지 확장증, 현기성 균의 감염, 악취나는 객담, 기관지 확장증, 다량의 3층 객담. 객담의 특성들, 질환에 따라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문제 8번이에요. 객혈, 토혈, 혼동하기도 하는데 이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억부터 시옷에 해당하는 객혈과 토혈을 비교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객혈, 입을 통해서 피가 나와요. 토혈, 입을 통해서 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피가 나오는 건 동일한데 차이점이 반드시 있다고요. 왜요? 오리진이 다르니까. 어디서 피가 나는데, 어디서 피가 나서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자, 객혈인 경우에는요, 어디예요? 토요일인 경우는요, 어디예요? 어디에서 지금 혈액이 나오는 거예요? 객혈은 여기서. 토혈은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호흡기계의 문제고 얘는 소화기계의 문제예요. 정부증상, 목구멍에 통증, 기침 욕구가 있습니다. 폐에 자극이 있겠죠. 기도에 자극이 있을 거예요. 위에 소화기계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심, 위불쾌감이 있습니다. 자, 증상 유발. 객혈은 기침으로, 토혈은 구토에 의해서 유발되게 돼요. 요것만 잡아놓으면 어려울 게 없어요. 색깔 봅시다. 자, 객혈은요, 밝은 붉은색을 띄어요. 토혈은요, 얘가 소화기계, 위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위는 주머니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혈액이 찰 때까지는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산화됐을 거라고요. 혈액이 산화되면 무슨 색깔이에요? 검붉은 색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폐에서 혈액이 나오면 저장 공간이 없으니까 밖으로 바로 나타나서 선홍색을 띠게 되지만 위에서 출혈이 나타나게 되면 이 출혈된 혈액이 산화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면
검붉은색을 띠게 돼요. 거품. 폐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거품 있겠죠. 토열은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 pH, 객혈은 알칼리성. 위치가 어디니까? 폐니까. 그런데 소화기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성을 띠겠죠. 내용물, 객혈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철소, 대식세포가 섞여 있으나 토열에는 뭐가 섞여 있어요? 위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음식 찌꺼기가 있습니다. 자, 대변. 객혈은요. 폐에서 문제가 생겨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대변에서 혈액이 발견될 리가 있어 없어요? 소화기계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가 아니잖아요. 위장에서 출혈이 났어. 그럼 피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대변으로 혈액이 섞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흑색변, 자멸이 나타납니다. 물론 객혈하다가 그걸 삼켰어. 삼켰으면 소화기계로 들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나타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객혈과 토열을 비교해 보자면 얘는 자멸 나타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자, 빈혈. 객혈에서 빈혈은 가끔 있지만 토열에서의 빈혈은 일반적입니다. 왜? 출혈량이 많기 때문에. 병력, 폐질환, 일녀, 알코올 중독, 소화성 궤양, 간질환에서 많이 보여요. 둘 사이를 비교하는 것 역시 기출된 바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문제 9번입니다. 자, 여성의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 무조건 A급이에요. 무조건 A급이에요. 이 자가검진 시기를 월경하는 여성, 월경을 하지 않는 여성, 에스트로겐 요법을 받는 여성으로 구분하여서 쓰세요 라고 돼 있어요. 1번과 2번은 출제된 바 있어요. 우리 3번까지 확장시켜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방 자가검진 언제 하는 거야? 일단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하는 게 맞죠. 그럼 언제 주기적으로 할 건데? 월경을 하고 있다면 월경이 끝난 직후 월경 주기에 4일에서 7일. 왜? 호르몬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시기. 월경을 하지 않은 여성, 폐경기 여성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런 얘기를 할 건 없고요. 일정한 날을 정해서 매달 그날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들이 필요하다고요. 에스트로겐 요법을 받는 여성, 약물 복용 마지막 날에 실시하게 됩니다. 자, 유방 시진 시 취해야 하는 자세. 팔을 양옆으로 붙인 자세, 머리 위로 한 자세, 상체를 굽힌 자세, 손을 엉덩이에 붙인 자세. 이렇게 4가지의 자세를 취할 수 있고 각각의 자세에서 봐야 될 것들이 있죠. 앙화이로 유방을 시진하고 촉진하고자 할 때 준비 자세, 그리고 이유를 쓰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누워서 검진할 거야. 누워서 검진할 때 우리 대상자에게 어떠한 자세를 취해줘야 돼?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검진하고자 하는 쪽에 어깨 쪽으로 작은 베개를 대줘야 됩니다. 그럼 왜 대줘야 되는데? 왜 베개 대줘야 되는데? 흉벽의 조직들을 가지런하게 놓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욱더 잘 검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검진하고자 하는 쪽에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검진하고자 하는 쪽에 어깨 쪽에 작은 베개를 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 10번. 이제 손의 기능 검사로 갑니다. 뭐가 있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그림이랑 연결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빠른 교대 운동 검사 방법 2가지를 쓰고 각각 정상 반응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른 교대 운동 검사, 그리고 조정 능력 검사. 그림을 통해서 봐요.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요거 하는 거예요. 자, 정상적이라면요. 요거 잘 해야 된다고요. 속도감 있게. 일정한 속도감 있게 요거 잘 해야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의 기능 검사입니다. 자, 대상자에게 눈을 뜨고 자신의 둘째 손가락으로 검진자의 손가락을 대어보도록 한 다음, 이렇게 한 다음 자신의 코에 대어보게 하고 몇 번 수행한 후
검진자가 손가락 지점을 바꾸면서 시행하는 검사의 명칭을 쓰고 정상 반응을 쓰시오. 손가락, 코, 손가락 검사라고 얘기하고요. 정상적으로 대상자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림 봐요. 이렇게 정확하게 짚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발 뒤꿈치 정강이 검사, 힐 투 신 테스트 방법을 쓰고 정상 반응을 쓰세요. 발 뒤꿈치를 반대편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따라 무릎에서 발목까지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도록 한다. 정상 반응을 보이는 대상자는 발 뒤꿈치로 정강이를 따라 똑바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게 바로 힐 투 신입니다. 반대편 무릎에서부터 정강이를 타고 쭉 내려가는 겁니다. 똑바로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문제 11번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의식 수준, 진압력을 사정하는 GCS. 항목, 검사 항목, 점수, 그리고 사례가 나왔을 때 이 사례를 통해서 점수 몇 점 줄 거야? 이것까지 하셔야 되죠? 첫 번째 항목은 눈 뜨는 반응이에요.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은 가장 낮은 점수가 1점이라는 겁니다. 1점부터 4점까지. 그리고 C가 의미하는 거 사정할 수 없어 이 얘기예요. 4점은요. 자발적으로 눈을 뜨는 것. 3점은 부르면 눈을 뜨는 것. 2점은 통증 자극에 눈을 뜨는 것. 그래서 꼬집죠. 전혀 눈을 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꼬집어도 눈을 뜨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1점 주는 거예요. 자, 언어 반응 가장 작은 점수가 1점입니다. 가장 큰 점수가 5점이에요. T라고 하는 것은 사정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요. 자, 5점. 진압력이 있다. 그러니까 똑바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말합니다. 혼돈되어 있고요. 부적절하고요. 이해 불명의 소리라고 표현해요. 소리. 언어가 아니죠. 소리죠. 전혀 없음은 1점으로 잡습니다. 자, 운동 반사 반응 M. 자, 6점은요. 명령에 따른다. 자, 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명령에 다 따른다. 지시에 다 따를 수 있다. 통증의 국소적인 반응이 있는 거 5점. 4점. 자극에 움츠려요. 3점. 비정상 굴절. 2점. 비정상 신전. 1점. 전혀 없는 것. 그 총점이 15점입니다.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억. 무조건 A급이에요. 자, 의식장애 환자 사전 결과 다음과 같을 때 GCS 척도는 몇 점으로 평가하는가? 환자는 깨어있지 않다. 이거 어쨌든 우리의 항목은 아니에요. 자, 부르면 눈을 뜬다. 3점. 이해 불명의 소리를 낸다. 2점. 신전 반응이 있다. 얘 2점입니다. 그래서 몇 점? 7점. 7점 이하면 혼수 상태거든요. 아, 그래서 깨어있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각 자극이 망막에서 대뇌 후두엽까지 전달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자, 본단 말이에요. 눈을 통해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경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출제된 바 있죠. 그러니까 그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망막. 여기를 통해서 망막에 맺히죠. 신경을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을 지날 거예요. 요렇게 지날 거예요. 시교차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삭 왔죠? 여기 왔죠? 시방사 왔죠? 그러면서 들어간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 돼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여? 이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쪽이에요.
오른쪽에 문제가 생겼지만 시 교차되잖아요. 왼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좌측, 동측 반맹이라고 해서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의 문제였어요. 이 부분의 문제였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 이렇게요. 이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제됐어요.